사우디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외교적 수사도 아니고 먼 미래의 계획도 아닙니다. 오늘 밤 다시 날아올지 모를 미사일과 드론을 막아낼 전투기와 방공망입니다. 2016년 3월 사우디 국방부는 이란이 동부 핵심 산업지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한 발과 무인기 30여 대 이상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공군과 방공사령부가 모두 격추에 성공했지만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동부 지역 민가 2곳에 떨어져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표적은 라스타누라 정유 시설이었습니다. 사우디 경제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노린 공격이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전투기와 방공망은 예산안의 한 줄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생존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한국에서는 KF-21 양산일 호기 출고식이 열렸고 그 자리에 사우디 무관들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왜 심상치 않으냐면 외교 무관이 타국 전투기 출고식에 참석하는 일은 단순한 의전 차원이 아니라 구매 검토가 실제 단계로 들어갔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가 직접 참석했고 미국, 호주, 이라크 등 주요 우방국 외교관들도 자리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공군 참모총장까지 총출동했고 블랙 이글스가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사이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를 던진 쪽은 사우디였습니다. 이란이 자국 본토를 압박한 바로 그 시점에 사우디 무관들이 한국 전투기 양산 출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공기를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더 강한 신호는 이미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사우디 공군사령관 투르키 빈 반다르,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가 직접 KAI를 방문해 KF-21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군 지휘관이 아니라 사우디 왕가의 일원으로 무기 도입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외국 전투기 공장을 찾아가 조종석에 올라탔다는 것은 가격표만 본 것이 아니라 공중전 능력 성능 개량, 로드맵 운용 정비, 교육 훈련까지 전투기 생태계 전체를 들여다봤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사우디 관계자들은 공중전 능력뿐 아니라 향후 개량, 로드맵 운용 정비, 교육 훈련까지 포함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전투기 한 기종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 전체를 함께 키울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우디가 왜 이렇게 급해졌는지는 보유 전력 숫자만 봐도 드러납니다. 현재 사우디는 F-15 계열 230여 대, 유로파이터, 타이푼 71대, 토네이도 8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전력의 대규모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형 전투기 소요만 300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당연히 첫 번째 선택지는 F-35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사우디의 F-35를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카슈크지 사건과 예멘 전쟁 문제로 의회 정치적 제동이 있었고 사우디의 중국 탄도미사일 도입과 화웨이 555G 사용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술 유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600억 달러 투자 카드까지 꺼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의회 장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F-35가 끝내 무산되거나 성사돼도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현실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KF-21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미국과 유럽은 전투기를 팔더라도 핵심 기술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협력 현지 생산 인력, 양성 공동개발까지 묶은 산업 생태계 이식을 제안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가 원하는 것도 단순한 전투기 한 대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운용하고 유지하고 나아가 함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도 2030년까지 군사장비 지출의 50% 이상을 자국 내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은 한국이 걸어온 길과 정확히 겹칩니다. 기술 종속 상태에서 출발해 전차 전투기 잠수함까지 자력 개발해낸 한국의 경험은 사우디가 가장 배우고 싶은 모델입니다. 사우디가 관심을 보이는 것도 현재 양산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고도화,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 연결되는 차기 단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특히 유무인 복합 체계는 조종사가 탄 전투기와 무인기가 함께 작전하는 구조로 조종사 생존성과 작전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이란식 대량 드론 전쟁에 대응하는
차세대 전장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개발 초기부터 참여해 자국형 전투기 운용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산 전투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까지 승인에 묶이는 구조가 아니라 공동개발로 더 큰 자율성을 얻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방공망 문제는 더 절박합니다. 값싼 드론을 막기 위해 훨씬 비싼 요격탄을 계속 쏘는 구조라면 버티는 쪽이 아니라 먼저 재고가 바닥나는 쪽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샤헤드 계열 드론은 한 대당 수만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지만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구조에서는 공격 1회보다 방어 1회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한국산 적어도 방공체계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비오복합은 30mm 기관포 2문을 갖추고 각 포의 분당 발사 속도는 600발, 즉 총 1200발 수준이며 유효 사거리는 약 3000m입니다. 여기에 신궁 지대공 미사일이 결합되면 사거리는 7km까지 넓어집니다. 값싼 자폭 드론을 막는데 고가 미사일만 쏘는 구조보다 훨씬 현실적인 조합입니다. 사우디가 비오복합과 BO, 이 같은 체계까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오복합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능 검증의 기억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복합 방공체계 평가에서 러시아 경쟁체계와 맞붙어 모든 성능 시험을 통과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인도 정책 변화와 외부 변수로 무산됐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성능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비오복합 170여 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동 국가들이 긴급 지원을 원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생산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당장 인도 대기 물량이나 기존 운용 물량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도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현지 기업이 업그레이드형 BO2의 자국 생산에 관심을 보인다는 대목도 단순 구매가 아니라 생산 기술 자체를 들여오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천궁2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가 보는 것은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라 실전에서 버티는 체계입니다. 이란이 UAE를 향해 13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UAE가 132발을 요격해 96.3%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수치는 중동 전체에 강한 충격을 줬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UAE가 사드 패트리엇 천궁 이를 함께 운용하는 가운데 실제로 가장 오래 머무는 중간 고도 구간에서 천궁2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사드는 대체로 40km 이상 고고도 구간을 담당하고 패트리엇은 15km에서 20km 안팎의 하층 방어를 맡는데 그 사이 구간이 바로 천궁2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우디는 같은 이란의 위협을 받는 나라입니다. 옆 나라가 한국 체계로 높은 요격 성과를 냈다는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할 경우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사우디의 신형 전투기 소요는 300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계약 규모는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우리 돈 43조 원에서 58조 원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조종사 교육 유지 정비, AMRO 현지 생산 통합, 방공망 구축까지 연결되면 실제 협력 규모는 더 커집니다. 천궁2 수출과 BO, 이 현지 생산, KF-21 공동개발이 한 줄로 이어지면 이것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산업 파트너십이 됩니다. 중동은 세계 무기 거래에 큰 비중이 집중되는 시장이고 사우디는 세계 10대 무기 구매국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한국 방산이 이 시장에서 실전 신뢰성을 입증하며 자리를 잡는다면 의미는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변수도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사실상 빈자리를 만들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그 자리를 사우디 같은 중동 부국이 채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와 달리 사우디는 돈이 없어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전 2030에 맞춰 방산산업 자체를 자국에 심으려는 나라입니다. 사우디 자본이 KF-21 차기 개발에 투입되면 성능 개량 속도와 재정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또 KF-21은 미국 부품이 일부 들어가면서도 미국산 무장뿐 아니라 유럽계 무장과의 호환성까지 거론돼
특정 국가 무기 생태계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대안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사우디는 전투기 1종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아낼 다층 방공망, 미국 정치 변수에 덜 흔들리는 조달 구조, 그리고 2030년 이후까지 이어질 자국 방산 생태계를 동시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한 번에 맞춰줄 수 있는 후보로 한국이 급부상했고 그 상징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무관들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음 선택지를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방식이 바뀐 지금 사우디가 찾는 무기는 가장 화려한 전단지, 속 기종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 막고 버티고 함께 만들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번 장면은 사우디가 그 답을 한국에서 찾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강한 신호였습니다. 결국 사우디의 계산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당장 날아오는 위협을 막을 체계가 필요하고 그 체계를 들여온 뒤에는 자국 산업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전투기만 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운용 정비 교육 생산 업그레이드까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한국 방산을 보는 시선은 단순한 고객의 시선이 아니라 미래 공동개발 파트너를 고르는 시선에 가깝습니다. 그 첫 장면이 바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포착된 사우디의 움직임이었습니다.